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이메일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SMTP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메일,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자주 쓰고 있는 이러한 이메일을 어떻게 안전하고, 그치? 어떻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메일에 사용하여 있어서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예요. 이메일에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들은, 학습 목표는, 그쵸? 먼저 우리 이메일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주 쓰고 있는 이메일을 어떻게 이메일이 동작하고 있는지, 이메일, 그쵸?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거에 그 원리, 깊은 원리, 방법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메일 송수신 원리,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그쵸?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내가 또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일을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메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SMTP라고 해서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그래서 인터넷의, 그죠? 인터넷의 프로토콜 TCP/IP의 네 번째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SMTP라는 게 있어요. 그 SMTP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듈이거든요. 그걸 갖다 이메일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메일 송수신 원리에서 이메일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메일을 하는 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메일을 저장했다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쵸? 배달해주는 서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동작 원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의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거니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통,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쵸?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메일의 서버, 이메일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 메일도 있고요, G메일도 있고요, 또 학교 메일도 있고, 또 다음에도 메일이 있잖아요. 이런 메일 서버의 그 세팅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윈도우즈 메일 서버의 환경만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보안을 하려면, 잘 안전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면 그 지킬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메일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의 송수신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 하면 이메일 보안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팸 아시잖아요. 우리 먹는 스팸도 있듯이 조금 이는 스팸이 왜 나왔는지도 이제 이번 단원에서 좀 살펴볼 건데,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일, 광고성이라든가, 그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메일들을 갖다가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서로 원해야지, 필요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어떤 그 메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쵸? 그렇지 않고 불특정인 사람이 불특정 다수한테 원하지 않는 메일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 스팸 메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우리 이메일의 보안 요소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팸 메일을 대응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는 IP 주소나
어떤 도메인에서 그 메일이 오면 뭐 19금에 관련된 거라든가 어떤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메일이 오면 그 사이트 자체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도메인 차단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메일의 내용의 뭐 광고성이라든가 어떤 음란성이라든가 아니면 퇴폐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사행성을 조정하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가지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이메일 내용들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콘텐츠를 아예 차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콘텐츠 기반의 차단 방식, 이 두 가지도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테 설명을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메일 서비스의 공격 유형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안에서 정말 취약한 거거든요. 블랙홀 중에서 블랙홀이에요. 왜? 이메일은 종합적인 거예요. 메시지도 주거니 받거니 하죠. 거기에 첨부 파일도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의도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공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메일 서비스의 공격 유형을 우리가 알아봐야지, 알 수 있어야만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안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의 공격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서비스에는 클라이언트, 이메일을 받는 PC,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의 서버의 취약점을, 네이버 서버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그쵸? 다음이라든가 이는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랜섬웨어도 이메일의 보안의 공격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심각한 거잖아, 랜섬웨어. 아시겠어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그것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학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러한 이메일 서비스의 공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메일 서비스의 공격을 차단할 건지, 또 대책을 방어를 할 건지 학습해야 되잖아요.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창과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쵸? 항상 보안을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잘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의 보안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밀성이라든가 그렇죠? 무결성이라든가 뭐 가용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보안을 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지 이메일의 보안 원칙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메일의 보안 기법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법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PEM 방식이라서 Privacy Enhanced 그쵸? 이메일이라고 해서 PEM 보안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쵸? PGP라고 하는 Pretty Good Privacy, 요거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쵸? PGP 보안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태껏 우리 이메일을 쓰면서 어떻게 이메일이 어떻게 보안 기법들이 뭐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GP 보안 기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쵸? S-MIME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많이 요즘 대부분의 이메일에다 웹메일에 다 적용되고 있는 기법이잖아. Secure, 그쵸? Multiple Internet Mail Exchange라고 하는 S-MIME이라고 하는 보안 기법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자세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 이메일, 뭐 FTP, 이메일, 웹 뭐 이런 것 등등과 같이 DNS 등등과 같이 이 서비스에 대한 보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인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 통해서 그죠? 보안의 블랙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이메일의 깊은 데까지 원리를 좀 잘 살펴서 어떤 것이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방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원을 가지고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메일을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이메일 송수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메일이 아니라 그냥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수가 영희한테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철수는 편지를 일단 작성합니다. 그쵸? 편지지와 볼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겠죠. 뭐 보고 싶은 영희에게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이제 영희에게 보내겠죠.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예전과 같이 사이좋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그쵸? 또 잘 지내. 그리고 철수가 이렇게 또 편지 쓴 사람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에다가 영희 주소도 쓰고 물론 철수의 주소도 쓰겠죠? 그쵸? 그래서 편지를 들고 성남 우체국에 갑니다. 성남 우체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철수가 사는 곳은 성남이라고. 그러면 우체국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오면 우체국 직원들이 그 영희의 주소를 보고 그쵸? 영희는 부산에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영희의 주소를 보고 이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편지를. 그쵸? 직접 차로 해도 되고, 고속버스를 통해서 하거나, KTX, 요즘은 이제 많이 KTX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KTX에서 실어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그럼 부산 우체국에서 각각의 주소별로 또 분류해서 메일 박스에다가 또 차곡차곡 배달한 순서대로 또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박스를 보고서 그거에 담당하시는 그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영인의 집을 가겠죠. 그쵸? 그럼 영인의 집에다가 그 편지를 두고 오면 철수가 영희한테 편지를 보내는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행위를 갖다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보내는 과정과 또 하나는 영희가 그 편지를 받는 과정입니다. 보내는 과정은 철수가 편지를 써서 성남우체국까지 갖다 놓는 거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경우는 성남우체국에서 영희가 있는 부산까지 편지를 갖다 주고 편지가 분류가 돼서 그쵸? 영희가 사는 집까지 편지가 배달하는 과정 이렇게 송신하는 과정과 수신하는 과정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인터넷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붙이면 이틀, 3일 또는 늦게까지는 일주일까지 걸리지만 우리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실시간 망을 통해서 하면 금방 가겠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우편, 엘렉트로닉 메일 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이메일을 하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철수가 영희한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또 다른 것도 그림 같은 것도 첨부해서 보낼 수 있고 이거 첨부해서 또 다른 걸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메일도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그쵸? 텍스트 된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첨부 파일도 같이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자메일,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전자적인 원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거니 하는 규약, 약속 체계들이 있는데 그걸 중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를 들었지만
우리 얘가 많이 듣는 게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앨리스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겠죠.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메일을 쓸 수 있는 뭐 웹메일이든 아니면 아웃룩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메일 보내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그쵸? 핸드폰에서 이메일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메일을 작성하겠죠. 편지지와 볼펜을 갖고 작성하는 거와 같이. 그래서 클라이언트 1이 바비 그쵸? 영희한테 xyg@gmail.com 이라고 수신란에 쓰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뭐 이건 쉬운 거니까요. 생각 잘 나오시죠? 그러니까 앨리스의 이메일 주소는 xyg@gmail.com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메일 서버를 gmail을 쓰는 거니까 그쵸? gmail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구글의 그 서버를 쓰겠죠. 그 다음에 발신해서 바비라고 하는 사람은 abc@naver.com이니까 이 사람이 가입해서 이 사람이 이메일 쓰는데 이 사람이 가입한 거는 네이버닷컴에 가입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써갖고 전송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이메일을 인터넷을 타고서 일단 네이버로 가야 되겠죠. 발신자의 메일 서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메일이 네이버라고 하는 메일 서버에 그쵸? 메일 서버에 메일을 저장하는 장소 그걸 갖다 이제 메일 큐라고 할 거예요. 큐 아시죠? 큐라고 하는 건 대기 행렬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요즘은 마스크 살라고 이렇게 줄을 쭉 쓰잖아요. 그걸 큐라고 그러죠. 그쵸? 여러분들 자료 구조 모이는 시간에 큐, 스택, 덱큐 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이 이렇게 대기 행렬 이렇게 차곡차곡 발생한 순서별로 이메일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네이버 메일 서버를 쓰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쵸?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낸 순서대로 편지가 차곡차곡 메일 큐에 쌓입니다. 뒤쪽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메일 큐에서 이제 컴퓨터가 이 주소가 어딘지를 그쵸? 해서 gmail.com이라고 하는 gmail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글 서버로 그 메시지를 전송시켜 주겠죠. 요렇게 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SMTP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FTP 보안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응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25번 포트를 쓰는 SMTP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 우리가 작성한 이메일을 전송시켜 주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메일 주소를 보고 그게 SMT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메일을 전송하는 표준 통신 규약 SMTP를 통해서 요게 25번 포트를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를 하려면 포트 넘버별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MTP는 25번 포트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그쵸? 메일 서버로 전송을 하겠죠. TCP의 25번 포트를 그러면 25번 포트를 통해서 전송한 거를 갖다가 25번에 들어오는 건 이건 메일이구나. 포트 25번에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은 메일이구나. 그래서 메일 큐에 차곡차곡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메일 서버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메일 서버에서 그 메시지를 다시 그쵸? gmail.com이라고 구글이라고 하는 메일 서버에다가 그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전송해주겠죠. 그쵸? 전송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gmail 서버에서 앨리스가 gmail의 고객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메일 박스에다가 각각에 있는 메일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어느 네이버라든가 gmail을 가입하면 우리 사람마다 각각의 컴퓨터 내부에 메일 박스라고 하는 그 파일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메일 박스에다가 그쵸? 바비 보낸
편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보면서 이 메일의 주소가 누군지를 보고서, 그쵸?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앨리스한테 다시 보내주죠.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가듯이, 그쵸? 메일박스에 있는 거를 컴퓨터가 그걸 보고서 누구한테? 앨리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다 보내주겠죠. 그쵸? 그랬을 때 보내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팝3라고 하는 팝3 또는 팝2라고 하는, 이제 팝3를 많이 쓰는데 여기 좀 팝3로 고치겠습니다. 팝3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일박스, 지메일이라고 하는 구글에 있는 메일 서버의 메일박스에 있는 편지를 앨리스가 읽으면 그게 배달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제 화면에 보일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인데 앨리스 컴퓨터에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갈 때 팝3 방식으로 갈 건지 팝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이맵 방식으로 보내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앨리스가 자기의 컴퓨터에서 나는 팝3 방식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아이맵 방식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세팅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그쵸? 그러면 구글에 있는 gmail.com이라는 메일 서버에 있는 뭐를 바비에 보낸 편지를, 메일을 갖다가, 그쵸? 앨리스가 받아보고 읽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그쵸? 그 바비 메일을 보낼 때 보내주는 건 SMTP가 해주는 겁니다. SMTP, 그쵸?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옛날에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의 약자였는데 요즘은 이제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 담당해 주는 거고요. 메일박스에 있는 거, 최종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배달해 주는 메일박스, 우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일박스에 있는 거를 보내주는 방식은, 그쵸? 팝3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팝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거나 또는 아이맵 방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프로토콜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SMTP는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 또는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고 이해하시고, 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약자겠죠? 프로토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통신 규약.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약속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놓은 거. 통신 프로토콜,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그쵸? 버전 3. 그쵸? 아이맵이라는 건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일박스로부터 최종 메일에 도달하는 사람까지 어느 방식으로 가져갈 건지 팝3와 아이맵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가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SMTP 인터넷에서 메일을 전송하는 표준통신규약 설명드렸죠? TCP의 25번 포트를 사용한다. 수신 서버는 DNS에 MX라고 메일 익스체인지 레코드라고 거기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그래 이제 메일을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다가 등록해 놓는다. 이렇게 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일박스에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메일박스에서 메일을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 옆에 볼게. 아이맵도 메일박스에서 메일을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두개 똑같죠? 똑같은 건데 이제 달라요. 자, 팝이라고 하는 건 메일을 수신 후, 내가 이렇게 보면 메일 목록이 나오잖아요. 제목을 클릭하면은 메일 박스에 있는 모든 메일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앨리스의 컴퓨터의 메일 박스로 그것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Gmail, 구글의 메일 서버에는 바비 보낸 편지가 없는 거죠. 앨리스한테 아예 배달이 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쵸? 메일을 수신 후 제목을 클릭하는 순간에 메일 서버에 있는 메일은 제거되고 앨리스한테 그 메일이 완벽하게 배달이 끝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거 팝이라고 하는 건 팝3는 TCP 110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읽은 메일은 그러니까 일단 앨리스 컴퓨터에 바비 보낸 메일이 있기 때문에 G메일이나 구글 컴퓨터하고
앨리스 컴퓨터하고 라인이 끊어져도 상관없잖아. 내 컴퓨터, 로컬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읽은 메일은 서버 연결 상태가 아니라도 다시 읽을 수도 있죠. 당연하죠. 메일을 처음 읽을 때 서버에 있는 메일이 클라이언트로 이동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을 쭉 봐서 내가 클릭을 해서 내용을 읽으면, 그쵸? 구글에 있는 밥이 보낸 메일박스에 있는 것이 내게 내 컴퓨터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배달된 메일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읽어볼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읽은 거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할 때는 빠르게 읽겠죠. 왜? 읽을 때마다, 그렇죠? 구글에 있는 메일박스에 있는 걸 꺼집어내서 라인을 타고 와서 또 읽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컴퓨터에, 그렇죠? 내려받아 있는 그 컴퓨터에 거 읽으니까 빨리 반복해서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죠? 한번 삭제된 파일은 복구할 수 없죠. 그렇죠? 앨리스 컴퓨터에서 이제 있는데 그거는 복구할 수 없죠. 아시겠어요? 네, 이게 팝이라고 하는, 그쵸? 팝이라고 하는 메일을 받는, 그쵸? 프로토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럼 IMAP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둘 중에 이제 하나 한다 그랬어요. IMAP 방식은 메일박스에서 메일을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똑같아요. 근데 메일을 갖고 오더라도 지메일 서버에 있는 메일박스가 지메일 서버에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 메일박스에 있는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그쵸? 이건 TCP 143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메일을 읽으려면 반드시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내 편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메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는 카피본이 온 거잖아요. 그쵸? 카피본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원본은 지메일 그 메일박스에 그냥 내가 읽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지메일, 구글 메일 서버에 그게 남아있겠죠. 아까 거는 없어졌는데, 팝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는데, 얘는 남아있어요. 그쵸? 메일을 읽으면 반드시 서버에 연결이 돼야 된다. 여러 클라이언트의 동일한 메일을 읽을 수 있죠. 아까는 뭐예요? 한번 팝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내가 읽으면 내 컴퓨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메일을 읽었어요. 그쵸? 메일을 읽고 첨부 파일을 읽었어요. 그럼 학교 와서도 그걸 읽으려면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는다는 거죠. 단말기가 틀려지면, 클라이언트가 틀려지면 못 읽는다는 거죠. 왜? 내 컴퓨터에 아예 있었으니까. 그런데 IMAP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카피본이 왔으니까 집에서도 읽고 또 나머지 어디도 있어요. 그쵸? 구글의 메일박스에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럼 그걸 내가 또 학교 와서 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클라이언트의 삭제된 메일도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왜? 메일 서버에, 그쵸? 메일박스에 있다라는 거지. 복구할 수 있죠. 그쵸? IMAP4는 프로토콜의 복잡성과 보안성 문제를 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IMAP이라는 걸 쓰는 건데, IMAP4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443번을 쓰는 거가 있거든요. 포트 번호가. 그거는 보안 문제를 개선한 거다. 우리 보안 배우는 거니까 IMAP4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이와 같이, 그쵸? SMTP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쵸? 메일을 갖다 전달해주면, 그치? 해당 메일 박스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해당 메일 박스에 있는 것을 실제 클라이언트까지 배달하는 과정은 팝이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IM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다. 중요한 것은 팝과 IMAP의 차이. 팝은 메일 박스에 있는 메일을 그대로 이동해서 보는 거고, IMAP은 이동이 아니라 카피해서 보는 거죠. 카피하는 건 남아있겠지. 그치?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개가 비교해서 이제 우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있는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교수님이 쭉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이메일의 동작을 하는 거를 원리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조금 이게 단계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까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잖아. 규약들, 주고받거니 하는 규약이죠. 이 프로그램들 중심별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먼저 똑같이 이제 밥비 앨리스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낼 겁니다. 되셨죠? 그쵸? 밥이 앨리스한테 이제 이메일을 하나 보낼 거예요.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뒤에 가서 이메일 보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지, 동작 원리를 이해해야지 뭐가 취약한지, 그쵸? 그리고 뭐가 취약한지 알아야지 그 동작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보안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비 앨리스한테 다시 편지 보낼 거예요. 이메일 클라이언트, 그래서 그쵸?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메일 쓰려면 네이버 들어가서 메일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웃룩 해갖고 쓰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Gmail 해갖고 쓰잖아요. 그게 우리 그냥 부르면 MUA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메일 쓰는 프로그램, 우리 종이와 펜 있는 것 같이 그거 갖다 메일 유저 에이전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냥 Gmail, 네이버 메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우리의 메일 유저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쓰죠. 그래갖고 내가 편지 다 썼다. 전송 버튼 클릭하면 뭐가? SMTP가 나의 컴퓨터에 있는 것이 어디로? 그쵸? 네이버로 이동하겠죠. 이제 네이버라고 또 메일 서버 아닌 네이버라고 해볼게요.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받냐면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해서 MTA라고 하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대리인 그런 거죠. 그쵸? 우리 대신 해주는 사람, 대리인,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에이전트 심부름꾼. 이거하고 비슷한 말은 뭐예요? 브로커라는 말 있죠? 따리꾼? 그렇지만 그것도 심부름꾼, 대신 해주는 사람. 그쵸? MTA라고 하는 메일을 트랜스퍼, 그쵸?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MTA라는 것이 프로그램 깔려 있어요. 그 안에. 아시겠어요? 메일 서버를 보면. 그쵸? 이 메일을 갖다 그러면은, 그쵸? 네이버 서버에 메일 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파일로 쭉 저장되는 거예요. 폴더 보면 메일이 쫙 싸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시면 보면 좋은데 못 보니까 그렇잖아. 메일 큐라 그래. 큐 아시죠? 우리 뭐 살려면 영화 같은 간에 가서 영화 보려면 줄 쭉 썼다가 먼저 쓴 사람별로 먼저 쓰면 먼저 쓴 사람별로 먼저 가죠. 그쵸? 큐 아시죠? 큐. 그쵸? 대기 행렬. 생각나야 할 텐데, 대기 행렬. 뭐가 생각나야 돼? FIFO, FIFO. 기억나세요? FIFO, FIFO. FIFO 뭐? First in, 그치? First in, first service.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 메일 큐는 뭐야? 네이버에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쓰는 것들이 어디? 잠시 네이버의 메일 큐에 쓴 순서대로, 전송한 순서대로 쭉 쌓이겠죠. 그걸 갖다 메일 큐. 아시겠죠? P4. 그거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리포, last in, first out, 뭐? stack. 이런 말도 기억나세요? 그럼 메일 큐에 쌓이죠. 그쵸? 메일 큐에 쌓여서 이 메일 큐에 쌓인 걸 갖다가 MTA가 다시 MDA라고 하는 데로 보내줘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MDA로 보내주죠. MDA라고 하는 건 뭐야?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KTX를 실어 보내든 뭐 그 우편 배달부 차를 가지고 가든 이 차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 그것이 이제 MD예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여러분들 여기 한 건 뭐냐면 각각의 프로그램들 이름이에요. 메일 서버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가 네이버 메일 서버 완을 네이버라고 또 얘기해 볼게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가 다시 SMTP라고 하는 뭐 인터넷의 TCP의 응용 계층에 있는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이 얘가 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연락의 인터넷망을 뒤져가지고 가겠죠. 주소를 찾아서 가겠죠. 그쵸? 그래갖고
얘가 메일2에 도착합니다. 부산에 있는 G메일이 구글이 부산에 있다고 가정할게. 부산에 있는 건 아니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부산 메일 서버에 도착하죠. 그럼 다시 부산 메일 서버에서는 다시 MTA라고 하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다시 MDA라고 하는 메일을, 그쵸?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에 의해서 메일 박스에다 집어넣죠. 내가 그랬죠? 최종 메일 서버에 도착하면 메일 박스에 들어간다 그랬죠? 각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입하면 그 서버에 여러분들의 메일 아이디별로 쭉 메일 박스가 있어요. 폴더 같은 게 쭉 쌓여요. 그 박스에다가 여러분 메시지를 떨궈 놓겠죠. 메일 박스 아시죠? 메일 박스에 떨궈 놓겠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메일에 있는 거를 갖다가 누가 앨리스가 세팅한 거에 따라서 방법으로 팝3 또는 아이맵 방식으로 앨리스 컴퓨터로 보내주겠죠. 제목을.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 앨리스는 MRI라고 해서, 그쵸? MRI에서 메일 리트리블 에이전트, 리트리블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리트리블 하면은 이렇게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쵸? 메일 리트리블 에이전트에 의해서 앨리스 클라이언트로 그 메시지가 보내주겠죠. 이해하셨어요? 그쵸? 자, 그래서 MUA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 여러분들 메일 쓰는 그 프로그램. 그래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메일 작성 도구로서 웹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즈에 여러분들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메일, 여러분들 웹메일, 그 네이버나 구글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메일 썼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클라이언트에다가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깔아 놓으시면 메일을 쓸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기능을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스팸 메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강력해요. 아시겠어요? 웹메일은 우리가 그 웹에서 관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지만,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그걸 쓰시게 되면 메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죠. 다른 것도 끌어다 쓸 수 있고, 또 리눅스 여러분 배우셨나요? 리눅스에 파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우리 클라이언트는, 우리 PC는 뭐 많이 써요? 윈도우즈 많이 쓰잖아. 그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회사에 가면 엄청 많이 써요. 우리 웹메일 잘 안 쓰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유저아이디, 패스워드 거기다 메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메일을 쓰죠. 미국 사람도 거의 다 웹메일을 안 쓰고 이렇게 쓰죠. 이해하셨어요? 그쵸? MTA라고 하는 거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우리가 쓴 메일을, 그쵸? 메일을 어디 트랜스퍼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서버에 있는 다른 큐로 또는 메일 박스로 트랜스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쓰는 게, 컴퓨터가 이메일을 전송하는 서버 프로그램이고, SNTP를 사용해서 메일을 목적지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쵸? 우리 많이 쓰는 게요. 많이 쓰는 게,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사서. 또는 유닉스나 리눅스 하면 아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있는 프로그램은 MTA는 사다 깔아야 돼.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리눅스나 유닉스에는 샌드 메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설치하면 깔려 있어. 깔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안에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있잖아요. 우리 집에 쓰는 거 말고 윈도우즈 서버 운영체제 하면 익스체인지가 있어. 내가 다음 화면에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요. 익스체인지라고 프로그램 깔아야 돼. 이 메일 서버가 되려면 샌드 메일이나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사다가 여기다 깔아야 되는 건데 이미 깔려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MDA는 이메일을 사용자의 메일 쓰기 위해 MTA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됐죠? 되셨죠? 그쵸? MRA는 원격지 서버에 있는 메일로부터 사용자의, 그쵸? 메일 유저 에이전트로 메시지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다. 아시겠어요? 그거의 프로토콜은 뭐야? 팝3나 아이맵이다. 아시겠어요? 가져오는 건 뭐야? MRA다.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고, 팝3나 아이맵은 프로토콜, 통신 규약. 어디에 있어? 인터넷의 TCP/IP의 5번째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통신 규약이고, 얘네들은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헷갈려요? 이해하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메일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다음에 메일이
어떻게 어떤 보안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의 원인이 뭐고 취약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건지 또 메일을 썼을 때 그쵸 내가 메일을 썼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바비 앨리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다가 너가 어떤 이 메일을 고쳐갖고 이상하게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 또 내가 바비 보냈는데 이걸 변조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보낸 것 같이 위장할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요소들이 이제 나랑 같이 계속해서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그 개념 잡는 게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일을 많이 쓰더라도 조금 개념 잡는 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첫 시간에 조금 말도 빨리 하고 조금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그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